네,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251쪽 환경변화의 영향과 인간의 노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51쪽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학습 목표로는 인간 활동을 인한 지구 온난화가 지구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251쪽 여러분들 책 맨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튤립이죠? 혹시 뭐 여러분들 튤립 축제 많이 여러분들 혹시 다녀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아니면 에버랜드 뭐 이런데 튤립 축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죠. 보통 이런 축제는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에 튤립이 축제를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튤립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 시기죠. 자, 근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뭘까요? 자, 지금 눈이죠, 눈. 자, 눈이 와서 지금 튤립에 이렇게 지금 묻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튤립이나 이런 따뜻한 봄 날씨에 눈이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한겨울에는 또 날씨가 너무 따뜻해 가지고서 또 뭐 가을 비가 온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게 될까요? 특히 요즘엔 봄과 가을이 많이 없어진다 그러죠?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이게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석탄 이런 것들,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가 온난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기상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집 곳곳에서는 태양열 뭐 이런 걸로 집에 그런 여러 가지 온난화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 그런 회사에서는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좀 방지하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일단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를 한번 보면 그날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이런 거를 나타내는 상태를 바로 날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오늘 날씨는 어떠니? 그러면 오늘 비가 와. 오늘은 뭐 날씨가 좀 추워. 아니면 오늘 뭐 날씨가 되게 따뜻해, 더워. 오늘은 바람이 되게 세게 부네. 뭐 이렇게 등등등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서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후. 기후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대표되는 대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기후, 뭐 온대 기후, 뭐 냉대 기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따뜻하다, 뭐 덥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의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또 계절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기상이변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갑자기 물이 굉장히 많이 퍼부어서 뭐 넘치기도 하고 또 여기처럼 땅이 이렇게 바싹 말라서 가뭄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30년간 기상 평균하고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보통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30년 빼면은 뭐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 그 기상 기온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기후 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기후가 변화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서울에서의 뭐 기후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또 뭐 중구에 어떤지 뭐 아니면은 뭐 강동구에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를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극심한 폭우, 폭염, 가뭄. 폭우는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폭염은 뭐 햇볕이 굉장히 많이 내리쬐는 걸 폭염이라 그러고, 네, 이런 등등의 기상 이변이 강도와 간격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과거와 오늘날의 기후 관측 자료를 비교하면서 지구 기후가 어떠한 변화를 걸쳐왔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의 기후는 어땠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볼 거는 나무의 나이테 형성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나이테 여러분들이 알죠? 나이테라는 거는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때 보통 사용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1920년대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980년대까지 이렇게 자라고 있고 80년대부터 또 이렇게 요게 하나의 1년씩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대나 한대에서 서식하는 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가로로 자른 면, 네, 거기에 동심원 모양의 나이테가 나타난다. 이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늘어나는데 봄과 여름에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런 줄기나 가지의 세포벽이 성글기 때문에 그 색이 엷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엷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빠르니까 여기가 좀 옅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과 겨울은 추우니까 성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검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거쳐서는 거의 성장하지 않으므로 나무의 줄기나 가지의 세포벽이 빽빽해져서 그 색이 짙다. 그래서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의 성장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나무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되는군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자, 나무를 한번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나무의 여기를 단면을 잘라보면 이 나무에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이테. 그래서 또 이제 이 나이테 요걸 가지고 숫자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요걸 보고서 여기 넓어. 여기는 좀 넓으네. 그러면 이쪽은 남쪽. 이쪽은 좁으네. 그러면 이쪽 북쪽. 뭐 이렇게 해서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 또 방향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죠. 네. 이거는 북반구에서 보통 이렇게 북반구에서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런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서 나이도 알 수 있지만 방향도 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온 강수량과 관련된 것으로 나이테의 너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뭐 이런 가뭄, 추위, 홍수, 화산 폭발, 화산재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이테의 너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설명해 보자. 그러면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가뭄과 홍수, 병충해 이런 것도 발생되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위가 심해지면 나무 생장이 더디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화산 분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뭐 이렇게 태양빛을 차단시켜서 겨울이 아니더라도 뭐 생장이 느려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이테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 252쪽에 거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이테를 통해서 과거 1만 년 전부터 수십 년 전에 기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랬는데 한번 뭐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그 환경의 나이테에 따라서 뭐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테 너비의 변화 모양 이런 것들을 따라서
뭐 표준 나이테 그런 것들을 기준을 삼고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무 화석들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1만 년 전이나 수십 년 전의 기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나이테 분석 말고도 기구의 뭐 이런 거 알아내는 방법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빙하, 시추. 빙하가 있으면 우리 뭐 남극이나 북극에 가보면 이렇게 땅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판 다음에 이걸 꺼내면 여기에 또 얼음이 얼면서 이렇게 어느 층들이 나와요. 그럼 그 층들을 측정해 가지고서 기후의 그 당시의 기후들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또 알아내는 빙하 시추가 있죠. 그리고 콧가루의 화석, 이 화석들이 또 어떻게 그 암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암석들의 내용들하고 콧가루의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지구 기후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산호초가 쌓여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깃털, 공룡의 화석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또 그 시대의 기후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알아내면서 그때의 기후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뭐 퇴적암이나 화석연료, 빙하코 등으로 자연 생태계에 남아있는 기록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기후변화를 연구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층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환경의 그런 기후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밑을 파가지고 그 층들에 있는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어떤 기후 환경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십 년의 뭐 수억년 단위 그때 뭐 이 퇴적암과 화석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때 기후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과거의 육지나 바다였던 부분 그리고 물이 어떻게 흘렀는지 이런 방향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뭐 수십 년 단위로의 극지방의 빙하 코어를 또 분석해서 그때 기후를 또 알 수 있고 또 빙하의 코어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층이 나타나서 그 층을 분석해 가지고 이때 기후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꽃가루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나이테 그 다음에 산호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도 과거의 기후 변화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보겠는데, 자, 나무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나무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나무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 알았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 요게 1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나이테를 보고서 선생님 그 개수를 세서 나이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이 나무를 멀쩡히 이렇게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쫙 이렇게 벤 다음에 그 단면을 보고서 그 단면에 있는 요 개수를 세서 그래서 나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절이나 아니면 뭐 고적 이렇게 유명한 오래된 그런 사철이나 뭐 이런 건물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팻말에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 뭐 500년 된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그러면 사실 이 나무를 이렇게 베 가지고서 그 나이테를 딱 이렇게 세어보면 참 좋겠지만 그 나무를 자르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서 100년이야, 200년이야, 500년이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테를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무의 나이. 자, 한번 10초 정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고민해봤나요?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나무의 나이테를 알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엑스레이로 혹시 나무의 그 나이테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최첨단 그런 걸로.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나이테가 형성된다 그러지만 그러면 동남아처럼 항상 따뜻해. 아니면 극지방에 있는 것처럼 약간 날씨가 약간 추운 지방이야. 뭐 캐나다처럼. 그런 경우에는 나무의 나이테가 안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무의 나이를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나이테로 나무를 구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만 나이테로 나이를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나이테를 구하기가 어렵죠. 자,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님 나이를 구하려면 이거 인공님이라는 거면 우리가 심은 거죠. 자, 우리가 그 심은 후에 경과된 연수하고 당시의 나무 나이하고 합쳐가지고서 인공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측정을 해서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나무들을 심었을 때 보통 이렇게 계산해서 그 나무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절로 나이를 구하게 됩니다. 지절이라는 건 뭐냐면 가지 마디마다 마디의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무들은 1년, 1년, 1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요 끝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형성됩니다. 1년씩. 그래서 그 나무에 형성된 그 가지의 그 개수의 흔적을 쫓아서 찾다 보면 그 나무의 그 가지의 그 연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나무에 자라온 거 요게 뭐 1년, 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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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것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도를 찾아서 나무의 그 전체적인 나이를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게 오래된 나무의 가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나무가 만약에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꺾이게 되면 사실 몇 가지 가닥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사실 나무의 나이를 구하기는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나무가 잘 보존된 경우에는 이 지절, 즉 줄기 마디로 나이를 선택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보통 어떤 걸로 구하게 되냐면 흉고 직경 측정법이라는 걸로 나무의 나이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를 재가지고 그 둘레로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른 한아름이 한 100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한 60년 정도 된다. 뭐 동해안 쪽에서는 한 55년 정도 된다. 낙엽송 같은 경우는 한아름 정도면 50년이 된다. 뭐 잣나무는 50년, 참나무는 60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되어 있고 조금 작은 거는 초등학생들 한아름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걸 한아름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둘레가 되면 소나무는 한 35년, 뭐 동해안 쪽에 있는 소나무는 한 35년, 낙엽송은 30년, 잣나무는 30년, 참나무 35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무에 대한 대략적인 나이를 이렇게 추정해서 그 나무의 나이가 뭐 몇백 년이 됐다, 뭐 500년이 됐다, 300년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무의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두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 어떤 그런 나무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물어볼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활동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 아마 253쪽에 나와 있는 그 활동지 보고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에 보시면 지난 약 100년간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기온 변화